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꽤 덥죠? 지금 늘 밖에 나와서 전화하시는 거죠? 네네. 아이고 짠해라. 겨울에는 추워서 걱정, 여름엔 더워서 걱정. 근데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는 왜 맨 박하고 친한 친박계는 별 수사를 안 하고, 이번에는 또 이인재, 김한길, 또 한 사람 누구더라? 이렇게 해서. 노건평. 아, 맞아요. 노건평. 네. 그분은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자꾸 끼워 넣는 건지 뭔지. 왜 그렇게 수사를 그렇게 한대요, 글쎄? 글쎄요, 그 수사가 지금 애초에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예. 사실은 이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 물증이 있어야 이 수사가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예. 이게 보면 결국 성완종 전 회장이 이 경향신문과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돈 전달 시점과 정황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게 바로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예.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이제 두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는 않아서 사실 시점과 또 돈 전달 방식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이거저거 다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이것만 확인하는 수사라면 굳이 검찰이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검찰한테 그럼 뭐하러 그 많은 권한과 월급과 사람까지 붙여준답니까? 물증 그러니까요. 찾으라고 일하라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무슨 신고만 접수하는 민원센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이 리스트가 불거졌을 때 이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는 사실 그 얘기 자체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거를 현실 권력,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 사람들이 이렇게 망라된 그 리스트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 기간접적으로 네. 토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 수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이 오래도 하네 수사. 그렇죠. 이 8명 리스트 중에서 실제 이제 결국 이 기소는 그것도 이제 불구속 기소 쪽으로 예. 이 홍준표 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이 두 사람만 기소하는 걸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사실 서면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이 정치권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 금품을 살포했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꽤 있었는데, 예. 그 소문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사법 처리 대상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네.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상황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그리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전 대표, 이 두 사람에게 이 각각 수천만 원이 이제 건네졌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제 지금 검찰 측의 방침인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돌던 소문대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과 김한길 전 대표, 두 사람 모두 보면 예. 이 정치적인 무게감이 어쨌든 꽤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인재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한길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에서 주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참 잘 골랐어요. 나름의 정치적인 거물들을 쳐내는 그 거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면서 실제 지금 여당이나 야당 정치권의 그러니까 뭐 야당도 굳이 이제 야당 권력 내부만 놓고 보면 예. 조금 비주류 쪽에서 한 편에서 좀 비켜서 있는 혼내도 별로 반발이 거셀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해석들이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결과적으로 어려워요. 예, 예.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붙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성완종 전 의원과 전 회장과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마지막 그 전날 밤엔가 뭐 같이 밥 먹었다며요. 그렇죠. 같이 뭐 저녁에 냉면 먹었다 뭐 이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동정부 운영할 때나 뭐 이런 때 이제 같이 이 안면이 꽤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친분이 쌓여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충청권으로서 네. 이 상당한 접촉이 있었을 거다 이제 이런 예상들은 좀 있었던 터라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국민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정치인이고 그런데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든 두 사람 모두 이 핵심에서는 약간 비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나름의 검찰이 명분도 찾으면서 이 수사를 좀 진짜로 이제 끝내는 그런 수순밟기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그 노건평 씨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관련해서는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이 특사 사면과 관련한 부분 수사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황을 지금 흘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검찰 수사의 한 축이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쪽에 맞춰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 중에서 누군가가 검찰에 소환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얘기가 됐던 사람이 바로 노건평 씨였는데 뭐 크게 예상을 빗나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당시에 이 MB 쪽하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죠. 그쪽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쪽 청와대하고 이 좀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 과정에서 이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면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얘기들이 많아서 노건평 씨 수사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뭔가 좀 스케치를 데생을 해가는 과정을 보니까 좀 많이 기시감이란 게 좀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요. 얼마 여기는. 전에 뭐 한 몇 달 전에 종영된 예. 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펀치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조재현 씨, 김래원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예. 거기 보면 이 검찰들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수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그림, 스케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이렇게 쭉쭉 정리해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드라마 한번 보시면 지금 검찰 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네.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드라마도 볼 시간 있어요? 그럼요. 자,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광주에서 오늘 새정치혁신위 위원들 내려가서 1박 2일인가로 뭐 하고 조국 교수도 막 올리고 하던데. 네네. 사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혁신이 안을 몰라서 못했던 건 아니고 결국은 실행의 문제인데 역시 그렇죠. 뭐 눈에 띄게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렇죠. 실제 이제 오늘 굳이 찾자면
현역 의원들의 평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 평가를 굉장히 엄정하게 하겠다. 네. 뭐 이 정도 대목이 좀 그 여러 가지 뉘앙스를 담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좋은 얘기들은 이미 다 해놔서 캐비넷 속에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롭게 이제 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혁신이가 처음 출범할 때 그리고 네. 혁신이 인선이 이루어졌을 때 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인적 쇄신인데 그 인적 쇄신이 언제 어느 수준으로 단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지금 김상곤 혁신위에서 그 당내 이제 기득권 파파와 관련한 몇 가지 안을 내면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대목이 있는데 오늘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다른 것보다 이 중앙위 개최 요구에 좀 주목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네. 남겼던데요. 봤어요, 저도. 이게 이제 결국은 어차피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행이 어느 수준까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예. 당연히 이제 혁신위에서 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당의 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은 이제 형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중에 중앙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런 단순하게 이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로 중앙위 개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실제 중앙위로부터 이 전폭적인 권한의 위임, 사실상의 위임을 받는 그 자리를 지금 요구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아직 이제 총선이 1년이 조금 남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혁신위가 좀 미리, 그러니까 총선 공천 때 가서 이제 본격적인 물갈이보다는 이 찬바람 나기 전에 인적 쇄신에 대한 큰 방향은 물론이고 세부적으로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가겠다는 뜻을 좀 내부적으로 조금 굳히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기자, 짧게 퀴즈 네. 하나 낼게요. 네네. 이 정부 들어서 민영화 하는 거 많았잖아요. 네. 사과 민영화가 뭔 줄 알아요? 글쎄요. 아하. 이게 오늘 뭐 삼성서울병원 그 건인가요? 아, 역시 또 모르고 있었지만 기가 막힌 눈치 팔단이시네. 정부가 할 사과를 삼성 이재용 씨가 했다고 그래서 이 정부는 사과도 민영화 했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